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제21대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 가운데 오늘 오후에 본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약속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등 여야가 처리 합의한 안건들이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그런데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같은 쟁점 법안들도 본회의 안건에 상정돼서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협치 국면에서 다시 대치 국면으로 돌아서는 걸까요? 어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 이어서 오늘은 여당 원내 지도부에서 실무 협상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양수입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의원분들은 아까 그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의 야당 단독 통과에 반발하고 퇴장하셨죠. 그런데 네. 이제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 항의하는 의미로 표결에 불참했는데 이후에 규탄 대회도 벌이셨고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사실 어렵사리 예. 이태원법에 대해서 합의 처리를 했거든요. 어제 그러셨죠. 네. 네네.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만나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독소 조항에 대한 부분만 좀 어떻게 해결이 되면 네네. 법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비치셔가지고 그게 물꼬가 돼서 사실은 저희가 세월호 조사가 세월호란다. 이태원 관련한 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졌고 네네네. 향후의 예우와 보상과 이런 것들을 좀 치유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해야 된다. 네. 조사를 다시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정안을 해서 합의를, 조사위를 받아들이기로 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조사위도 야당의 좀 입맛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네. 여야 동수로 4명씩 추천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서 네네. 5대4로 이제 세월호 우리 이태원 조사위도 네. 야당이 좀 이렇게 알아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 많은 양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타협의 물꼬, 협치의 물꼬를 텄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반드시 오늘 최상병법을 그렇게 통과를 해야 되느냐. 네네네. 한 20일쯤 이후에 오늘 이태원법을 통과시키고 예. 지금부터 한 보름 정도 뒤까지 좀 협상의 시간을 좀 가져가지고 네. 최상병 법안을 좀 충분히 여야 협의로 해갖고 협의로 통과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아주 일방적으로 올리더니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그렇게 올릴 수도 있다고 봐요. 네. 또 이렇게 계속 그렇게 강행하겠다고 공언해 왔어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민주당의 강경파들한테 휘둘리거든요. 네. 그 법안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안 하면은 민주당 강경파들이 홍익표 대표를 와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홍익표 대표도 그걸 냈다 치더라도 네네. 국회의장이 이것은 지금 협의를 좀 더 해서 예. 20일 이후에 본회의 열어서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 예. 그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아주 국회의장도 그냥 민주당 강경파 편을 들어서 바로 오늘 상정해서 저렇게 협의할 수 있는 기회도 전혀 갖지 못하고 통과가 돼서 다들 저희 당 의원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모처럼 맞은 이 협치의 이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통이 깨져버린 상황이라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위를 벌인 것이라 네네. 상당히 아쉽습니다.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의 합의 정신에 기초한 본회의 국회 일정을 끌어가는 것과 달리 왜 이런 결정을 내렸었다고 보세요? 전 납득이 안 가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사실 저희 원내대표하고 저에게도 신호를 20일쯤 뒤에 본회의를 한번 열어서 네네. 최상병법 할 수 있지라는 그런 여지를 계속 주셨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민주당이 하면 네. 의장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바로
표결에 붙인다든지 네. 아니면은 요거는 다음에 하자라고 좀 미룰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 20일 뒤로 미루기만 하면 그동안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협치의 분위기를 한번 이어나가 보기 위해서 했을 텐데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남미로 뭐 외유성 출장 가는 거 못 가게 하겠다 그렇게 공언하니까 그게 좀 겁나서 그런 건지 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셔가지고 네네. 이거는 역대 국회의장들한테서도 보지 못했던 광경이고 특히나 김진표 의장이 예. 공무원 출신이시거든요. 네네. 공직자 출신이라서 기본적으로는 좀 여야 간의 협치를 좀 강조하셨던 분인데 좀 너무나 좀 황당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이유는 제가 도대체 상상하려고 해도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네네. 어제까지는 지금 의원님하고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실 때 이런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보름 뒤쯤까지 좀 두고 협상 시간을 갖자라는 것에서 합의점을 찾거나 공감을 끌어내지는 못한 상황이었나요? 어제 이제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박주민 수석과 이제 공동으로 이태원법 합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러셨죠. 내친 김에 최상병법도 좀 합의를 해보자. 원래 현재 공수처하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네네. 특히 공수처 중심으로 수사 중인데 원래 특검이라는 거는 수사가 끝난 뒤에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특검법을 강행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그 수사가 다 끝나기 전이라도 네. 어쨌든 초반에 그 수사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공수처의 초반 상황을 지켜보다가 네네. 민기적거리고 잘 못한다. 그러면은 그럼 바로 특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번 해보자. 네. 그리고 이제 특검 추천에 관한 것도 좀 지금은 너무 일방적으로 야당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제대로 좀 중립적인 기관들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네네. 합리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어제도 박주민 수석은 그동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모였던 기자분들도 아무래도 그래도 좀 이렇게 협의를 더 해보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이 됐으니까. 네네. 그전에는 총선 앞두고 서로 대치 국면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협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선거도 없고 그래서 정말 객관적으로 양당이 모두 이렇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태원법도 그렇게 결과물을 냈고 하니까 그러셨죠. 최상병 의원도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네. 저는 의장님이 박주민 수석 말대로 그냥 더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예고한 대로 그냥 오늘 바로 그 변경동의안을 표결 처리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국회 운영에 앞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만큼 좀 잘못된 협치를 깨는 그런 의회 진행이었다, 의사 진행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도 조금 전에 입장이 나왔습니다. 접하셨겠습니다만은 지금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실에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수순으로 가게 될까요? 지금 그 법 자체에는 너무나 독소 조항도 많고 야당 중심으로 하도록 이루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현재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것이 특검이 또다시 수사를 하게 되어 있는 그런 법이고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 자체로는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는 제휴 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이거는 거부권을 제휴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도 참 답답한 게 의장도 참 답답하다고 느끼는 게 이 제휴 요구해가지고 국회로 다시 오면은 우리 당이 지금 113명입니다. 98명만 넘어도 이거 부결시킬 수가 있어요. 또 뭐하러 부결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그냥 0이 돼버리거든요.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는 좀 합의를 해서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를 중심으로 한 수사를
한 뭐 3개월이든 한 6개월이든 지켜보다가 예. 그 시한 이후에는 미적지근하다 민기적거린다 그러면 바로 특검을 도입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법안에 넣어서 네네네. 그래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은 본인들 마음대로 지금 당장 되지는 않더라도 한 3개월 뒤에는 뭐 이런 특검이 있을 수 생겨나서 정말 본인들 말대로 정말 잘못이 있다면 또 명명백백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잖아요. 예. 저는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되면 그냥 정치적인 행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번 윤석열 정부로부터 거부권을 자꾸 행사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밖에는 못 거두는 거거든요. 네네. 그거는 정쟁이고 정치일 뿐이지 제대로 된 국민들의 그 알 권리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지금 어제 이 자리에 홍익표 원내대표께서도 나오셔서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재표를 위해서는 이번 21대 국회가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야권 단독으로라도 특검법 처리하는 게 불가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상해서 다시 재투표 돌아와서 부결되면 이거는 법안 통과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정책행위 아닌가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법안을 어떻게든지 여야 협의로 해서 이렇게 합의를 통해 가지고 특검을 실제로 해서 본인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효과들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결국은 정부로부터 윤석열 정부로부터 거부권 하게 만들고 그리고 국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그거를 부결시키게 만드는 그런 정치적 효과, 네네. 정쟁적 효과 이런 것만 지금 염두에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궁금증이 정말 민주당에 있느냐. 그리고 그 법도 내용도 가만히 보시면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게 네네. 실제로 최상병의 뭐 죽음에 대해서 의혹을 파헤치자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예.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이종섭이 왜 호주 대사가 됐느냐, 외교부나 이런 데서 왜 그런 걸 했느냐, 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최상병 사망 사건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내용은 그게 아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태도로 임했느냐 이런 거를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본질과 좀 다른 내용들이다. 뭐 그 옆에 있는 걸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본질도 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뭐 좀 합의를 해서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공수처도 그 민주당이 강제로 날치기로 만든 조직이에요. 예. 공수처 만들어서 검찰 견제하겠다고 야심차게 민주당이 그 날치기 처리한 법이잖아요. 그 공수처가 중심이 돼서 이번에 최상병 사건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수사하고 있는데 네. 그걸 못 믿어서 특검하자는 거면은 그러면은 공수처 만들 때 그 날치기 처리한 거 반성하고 공수처 여야 합의를 없애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 잠깐 정리하면은 만약에 이 제2요구권 행사가 되면은 야당에서 본회의 개최를 다시 요구할 것 같고 그러면은 그 이후의 대응은요 지금 현 원내 지도부 차원인가 아니면 차기 원내 지도부 몫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원래는 이제 현 지도부가 5월 29일까지 네네. 그 임기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 보통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네. 전 원내대표는 이제 업무에서 빠지고 현 원내대표가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다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5월 9일 날 원내대표 선거가 있으니까 5월 9일부터 이제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모든 업무를 다 주관하게 되죠. 네네. 근데 이 사안은 정부로 가면 정부에서 제의 요구를 하게 될 거고요. 네. 그럼 오면은 뭐 김진표 의장이 또 원내대표들하고 상의해서 본회의를 하나 잡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 당이 반대하더라도 뭐 날짜를 하나 잡겠죠. 뭐 23일이든 25일이든 28일이든. 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신임 원내대표는 저희 당 의원들 불러 모아서 98명 정도만 넘기면 네. 그러니까 제적의 배적 출석 인원의 3분의 2만 넘기면 되는 거니까 그거만 넘기면은 이 법은 그냥 또 아무것도 아닌 법이 되는 거예요. 폐기돼 버리는 거예요. 예예.
이런 무의미한 행동을 왜 저렇게들 하는지 답답할 노릇입니다. 네. 또 하나가 지금 이 내용 말고도요. 차기 네. 국회가 개원을 하면 야권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도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차기 원내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겠다 좀 생각이 되세요? 뭐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뭐 특검법 예. 이런 거,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거 이런 게 사실은 뭐 오랫동안 검찰에서 탈탈 털어서 수사를 했던 사안들이죠. 예.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한 그 것들이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영부인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 결혼하기도 전 일이죠. 예.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바른 말 하고 그러니까 뭐 철저히 조사하고 그 2년 동안 탈탈 털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온 거를 또 들고 와서 특검법 하겠다고 예고하는 것 자체가 네. 뭐 이제 22대 국회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정쟁 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밖에는 이제 읽혀지지가 않는데 네.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 대통령 앞에서 쭉 15분 동안 그 읽는 거를 보면서요. 모두 발언 때요. 예, 모두 발언 때 있는 걸 보면서 네. 야, 그 민주당 당대표가 원내 수석급 정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그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니, 원내 수석의 입장이야. 박주민 수석이 예. 저한테 맨날 와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특검법 하자 뭐 하자 막 하거든요. 네네. 원내 수석은 원내 대표가 지시하고 당에서 그런 거 하라니까 와서 그런 걸 막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의 당대표는 민주당의 최고 고위층인데 와서 그런 거 하나하나 할 게 아니고 뭐 인사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런 정쟁적 법안은 내가 앞으로 당분간 대표로 있는 동안 안 하겠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우리 민주당의 입장으로 이 해결하기를 바란다. 예. 노동개혁은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좀 들어달라. 의료개혁, 의사들 수 증원하는 거 그거 뭐 위원회 만들어서 민주당 안대로 해달라. 이렇게 민생 문제를 확 집중적으로 이재명이 대통령한테 요구를 했더라면 네네. 이재명 대표 완전히 사법 리스크로 맨날 뭐 저 재판만 받고 그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민생 문제에 저렇게 애쓰고 오히려 정쟁 안 하려고 대통령과 영부인에 관련된 건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 얼마나 정치가 멋있어집니까? 예. 그게 정말 당대표급 정치거든요. 네. 예전에 우리 선배 정치인들은 YES는 상당 합당제 정당끼리 합쳐진 적도 있고 DJP는 정책 연합을 통해서 공동 정부를 수립한 적도 있는데 네네. 이 요즘 정치가 너무 원내 수석급 정치로 돼가지고 그저 상대방을 향한 공격과 상대방의 악마화만 너무 하는 것 같아서 네. 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참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고 아주 저 얼굴을 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당내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의원총회도 열렸었죠. 차기 원내 지도부 구성 관련된 얘기도 좀 오갔을 것 같은데 일단 9일로 선출 날짜가 좀 변경된 후에 분위기 좀 어떤가요? 또 나오실 분도 계신지 궁금하고요. 오늘 오후 3시에 송석준 그 삼선 의원께서 예. 일단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하셨죠. 하셨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대구에서 이번에 3선이 되셨는데 그분께서도 주변에 의사 타진을 하면서 좀 몸풀기에 들어가신 것 같고요. 네네. 또 그 외에도 좀 사선 의원들한테 자천 타천으로 여러 사람들이 출마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한 뭐 2, 3일쯤 지나고 5월 5일 날 후보 접수할 때는 네네. 좀 그 여러분들께서 등록을 해서 본인들의 정견과 철학을 발표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경선 선거관리위원장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네. 경선을 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사실 좀 흥행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당내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서로 조심하다 보니까 네네. 이 원래 이제 이 원내대표 선거가 아주 축제 분위기에서 막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총선을 대표하는 바람에 이제 뭐 다 나도 다 죄인이요, 너도 죄인이요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예. 펴달라고 이제 좀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좀 침체된 상황인데 조금 그 선출 시기를 늦추면서 다시 좀 붐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 좀 이렇게 많이들 좀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선거운동 해줬으면 좋겠고 특히나 제가 네네. 그 비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들도 좀 했습니다. 어떤 얘기요? 당내 구성원들한테 네.
누구누구는 출마하면 안 된다. 누구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예. 그런 얘기 할 거면 본인이 출마를 해서 그 사람의 당선을 막아라. 그리고 그 사람이 싫으면 다른 사람의 투표를 해라. 왜 자꾸 누구 안 되냐. 그런 마이너스 정치하지 말고 플러스 정치. 응원하고 도와주고 본인이 출마하고 이런 정치 하라고 당내 구성원들한테 좀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럼 혹시 그 말씀 나온 김에 혹시 이철규 의원께서는 가타부타 좀 말씀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이철규 의원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출마 선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자꾸 불출마 선언을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 네. 예. 그렇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출마 선언을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을 할 필요도 없다. 네네. 5월 5일 날 내가 후보 등록을 하면 네. 출마하는 것이고 후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불출마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참 관심 가는 이유가요. 이렇게 지금 원내대표,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이제 선출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당대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용산과 또 이 당 원내가 앞으로 어떤 관계를 좀 만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임 당 지도부가 좀 비전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기대 때문일 텐데 신임 당 지도부 구성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세요? 저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드리면 네. 제가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너무 구체적으로 만들면 선관위원장이 심판이 이 선거에 개입하는 거니까요. 예. 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만 말씀드린다면 네. 정부와 여당은 한 몸이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당 지도부, 원내 지도부가 용산과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어야 되죠.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네. 한편 정부와 용산을 견인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민심을 제대로 알리고 쓴소리를 하고 솔직 담백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또 강단도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네네. 이런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 이번에 출마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향후 전당대회 관련해서는요. 지금 뭐 룰을 좀 바꾸니마니 하는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 현행 당원 100% 선출 규정에 변경되는 게 좀 좋겠다 싶으세요? 여론조사까지 해서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예.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네네. 100% 당원으로 뽑을 때는 당원들의 프라이드가 강해지고 당원들의 자부심이 강해지고요. 예. 그리고 우리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좀 더 건강해지고 건전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이 민심을 또 많이 여론조사를 많이 반영하면 우리 민심과 유리된 우리 당이 아니고 민심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정당이 되는 그런 일장일단의 그게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느 게 더 좋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때 좀 다른데 저는 우리가 선거에서 좀 졌잖아요. 네. 대패를 했기 때문에 뭔가라도 좀 바꾸는 게 우리 당의 어떤 변화하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한 30%라도 그 민심을 반영해서 당원을 좀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요. 어쨌든 아까 이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잠깐 더 여쭤보면은 이번에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113석의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만약에 다시 돌아와서 모두 반대하면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지만은 또 차기 국회에서 또 재발의가 되고 또 거부권이 되면 계속 도돌이표거든요. 어떻게 좀 지혜롭게 여야가 풀어나가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에 이제 우리 제의 요구한 것을 폐기시켜도 예. 22대에 가서 또 다시 발의해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정쟁화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계속 도돌이표되면서 정쟁을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만약에 폐기되더라도 22대에는 좀 제발 좀 협상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최초권만 주장할 것이 아니고 네네. 선거가 좀 많이 남았잖아요. 지난번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협상 자체가 잘 안 됐습니다. 네네. 서로의 선명성을 강조하느라고. 그런데 이제는 선거가 지방선거도 2년이나 남았으니까 올해는 좀 그거를 앉아가지고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양보할 수 있는 만큼 양보하고 또 달라는 만큼 달라고 해서 좀 이렇게 국민들이 우려하는 정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태원법처럼 좀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네. 좀 협치하는 국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